세계잖아요, 선생님. 신의 세계니까 저쪽 저편의 세계, 저편의 세계인데 저편의 세계 갔더니 규칙이 있어. 이 편의 세계로 만든 저편의 세계. 노동을 해야 되고 규칙이 있고 인사를 해야 되고 거기 신의 세계고 신의 목욕탕인데 그다음에 목욕탕 종류가 많아. 뭐 쑥탕, 유한탕, 진흙탕. 야 거기 1박 2일 좀 나도 몸 좀 담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세계인데 없을 듯한 그런 상상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그거를 또 기억나더라고요. 뭐냐 일신교가 아니라 다신교의 아, 세계. 네네네. 네, 신들이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없잖아요. 보면 뭐 저기 무슨 신이야? 뭔가 이상하게 생기고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신들이 800만 신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얼굴 가진 신들은 강이신 유일하게 너무너무 쓰레기를 많이 드신 인간의 쓰레기를 많이 드신 인간의 얼굴이 나오신 유일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가 없어 형체가. 그게 될 것 같아. 이 다신교의 세계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있는 세계. 네네. 그래서 800만 신이 800만 개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저는 진짜 하야그 선생님의 너무 감동이었는데 그런 없는 세계가 근데 있어요 또. 왜? 마지막 장면 그거 보셨죠, 선생님? 그 치히로의 머리끈 봤었어요? 아, 네네네네. 보라색. 제니바가 준 선물. 아, 친구가 짜준. 정말. 네, 그거 너무 깊더라고요. 아, 정말. 그 저 그게 세계는 그런, 부재의 세계, 미래 가능성의 세계는 늘 현실하고 같이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제가 전체를 만물 생명교인데, 이게 이제 그 관점에 다양한 것도 있는데, 일신교 있지 않습니까? 일신교. 그게 다신교죠. 근데 일신교의 태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이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이제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일상을 주로 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고. 아마 맞을 거라고. 뭐가 됐든. 근데 그런 거랑 지금 맞서고 있는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뭐 일신교와의 대결이죠, 대결.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아까 그 미래도 좋은데, 미야자키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준비해도 이게 작품을 만들려면 3, 4년이 걸리는데, 지금 10살짜리를 대상으로 시작을 해도 봐야 돼 10살 느낌 오시죠? 진짜 땡기는 거예요, 땡기. 10살이라고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이미 땡겨야 이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리얼리티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시간을 땡겨 쓰는 장르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해보고 싶어요. 네네네. 기차표가 되게 중요한데 기차표를 할 때 이게 편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편도밖에 없는데 괜찮게 할 때는 올 때는 그냥 선로 따라서 오면 된다고 해서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더니 6종류작인데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가 있을 때 했는데 엄청 그러니까 긴 거리인 몇 시에 거죠. 출발할게? 몇 시에 출발하는지 모르겠는데. 4시에 출발해서 4시. 4시인데 그러니까 도착한 거는 거의 8시, 9시 훨씬 그렇죠, 넘어서 그렇죠, 그렇죠. 깜깜한 밤이잖아요.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기차가 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표정에는 되게 단호하고 이게 학부가 데리러 왔지만 데리러 올 줄 몰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네. 뭐였을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엄마 아빠하고 다른 거는 아까 선생님이 그 거실하고 이건 다 같다 그랬지만 걔는 어쨌든 절직을 하고 안 한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막 말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랄까? 근데 이제 네. 나중에 이제 키키도 보면은 키키도 기차를 타면 하루가 바뀌잖아요. 이게 굉장히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이 많이 가서 이분은 기차를 통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기차가 굉장히 장거리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기차는 장거리. 이제 미야자키 하야가 좋아하는 장거리. 근데 아니, 노선이 매우 많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 아이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연출해보고 싶다. 이 되게,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의 어떤 당당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오는 거, 그냥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이 철로가 있는데 밟고 돌아오겠다고. 그런 강단이, 그래서 이제 우리로 근데 그게 이제 스며드는 거니까 저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됐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초반에 많이 넘어져요. 많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뭐 가오나시 미끄러지고. 그
그 잡으러 다닐 때 이게 안 닿. 근데 그러니까 편도인데 괜찮냐고 물어볼 때는 보통 이렇게 돌아오는 표가 없다는 것만 알지. 그것만 물어봤지. 그래서 네. 여기가 얼마나 걸리냐고는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얼마 걸릴지, 그러니까 뒤를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편도 이기는 게 선로 따라서 그냥 오는데, 이건 선로를 따라서 올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거리 그리고 자체가. 영화의 중간에 그 참 휴지기가 저는 또 많이 보이던데요. 그 기차 타고 갈 때 창밖을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그 쌤이. 조금 근데 저 마음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여행 무슨 여행이냐면은 이게 말의 힘인데 사과하러 갔잖아요. 친구 대신에. 얘가 잘못했다고 내가 말하러 갔잖아. 얘는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어떤 이 미션을 완수해야 된다는 결의?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강 교수님 아니,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그 그 동심 파괴랄까? 되게 웃겼던 게, 기차 이렇게 해서 편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계속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차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쌤이 망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나는 망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돌아올 수가 없잖아. 계속 전 돌아올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되게 전체적으로 미야자키 하야 메타포로 좋죠. 내가 출발 지점으로는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는 게 중요하고 한 발 내딛는 게 중요한데 대단한 성숙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진진쌤? 저는 저한테 가장 명대사는 그 엄마가 이제 그 작품 앞과 뒤에서 달라붙지 말라고 엄마 걷기 힘들다고. 저 진짜 애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만 좀 붙으라고. 떨어지라고. 근데 엄마가 이제 걔를 그렇게 귀찮아했는데 사실 걔가 모든 세상을 다 구한 거잖아요. 맞아. 네. 뭐 그 쌍둥이 신도 뭐 어떻게 화해시키고 뭐 가오나 씨도 구하고 네, 하코도 구하고 걔가 다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들레즈 되기 철학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들레즈가 뭐 아이가 돼야 되고 소녀가 돼야 되고 소녀는 아니잖아요. 소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걔는 편견이 없는 거예요. 편견이 없고 이렇게 굳어진 선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신과 요괴를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가오나 씨는 요괴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그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고 제니바 집이 얼마나 머냐, 나는 멀어서 못 간다 이런 것도 없고 하여튼 모든 그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녀는 마법사가 돼서 어떤 큰 힘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어떤 중심이 되려고 했는데 이 소녀는 그냥 엄마 아빠를 구하면 되고 그냥 친구를 구하면 되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뭐 이렇게 뭐 오물신을 도와주면 되고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계속 그냥 아무런 편견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얘가 모든 세상을 다 구했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참 되게 감명이 감동적인. 있고 이제 들레즈 철학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참 신기했습니다. 진짜 울컥하네요. 그게 네. 따지고 보면은 얘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지. 좀 걷고 좀 뛰고 엄마를 좋아하고 그리고 상대도 사실 얘가 어떤 능력인지 그러니까 지금 분별심이 없다는 게 이제 저는 옥 교수님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 보통 우리가 호를 가리잖아요. 계속 가려내야 이제 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랬고 나랑 친하고 안 친하고인데 가오나 씨한테 경단을 주는 거가 지금 요괴라서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열리는 세계에 대해서 이 되게 큰 걸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왜 16살의 주인공일 수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감동적이네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건가? 저 사람의 고유한 능력이나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면은 그게 결국은 뭔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것이 옳다라는 게 지금 얘가 갖게 된 거고 아픈 사람은 구하는 게 좋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건데 그게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호를 넘어서는 게 너무 감동적이네요, 옥현쌤. 우리 옥현쌤 지난주부터 네네네. 낙오에 감동 주신 것들
네. 진진쌤 아까 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뭐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그 아이들을 뭐 만화 영화 이런 거랑은 다르게 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감동스럽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아이들 그 엄마랑 그 거기 안에 있는 인물들이 그 치히로한테 하는 대하는 게 좀 상반적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귀찮아라고 하는데 그 또 가바지 그 할아버지하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귀찮아는 아니지만 절대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떤 한 구간에서 뭔가 내가 뭐 이렇게 너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지만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건 네네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치히로를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 이런 거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데서도 그때 처음에 그 제목이 뭐죠? 아우시카? 아니요.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 네네네. 그 남자 주인공 시타 말고 지- 파츠가 이렇게 광산에 있는데 광산에 혼자 남겨두고 아저씨들이 불 끄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는 맞아. 좀 그 장면에서 되게 좀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애를 저렇게 혼자 두고 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런 장면이 그 아이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준다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히로도 오히려 아이로 대해서 내가 보살펴 줘야 되고 이렇게 뭐 다 해줘야 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너 안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영화 자체에서 얘기를 해준다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되게 좀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너무 좋죠. 일단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친구를 믿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잘 할 거라고 그거죠. 진희쌤 말씀도 그게 참 갖기가 저는 그 선생님들 글만 봐도 참 아마 잘하실 텐데인데도 막 이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게 다 부질없다 오만하다 오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존재를 되게 동등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죠. 이게 애니미즘이죠. 애니미즘. 8만의 신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세계는 8만의 가치와 8만의 삶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인정과 신뢰고, 그것이 나를 치고 저주를 내리더라도 그거는 저쪽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긍정하는 거기 때문에 진생 그 말씀도 너무 와닿네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그 덧붙여가지고 그 인상 깊었던 그 센가치히로가 이제 그 사실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진희쌤 하신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장면 중에 그 린이 그 린한테 그 대형 욕조를 그 이제 씻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린이 그거 원래 개구리가 하는 일인데 왜 나한테 시켜? 그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린은 우리가 누가 봐도 그냥 딱 사람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 린의 그때 그 어떤 그 목소리랄까 표정이랄까 이런 게 그냥 개구리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그냥 똑같은 인간을 대하는 어떤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장이 보면은 신부터 사실은 가오나 씨는 이제 요괴인 거고, 요괴부터 동물부터 인간까지 모든 우리가 사실 수분 생각할 때 그것도 이제 읽어서 더 그런 게 와닿아서 그런지 요즘 그런 게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이제 인간의 세상 안에만 갇혀서 살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몸 자체가 다 인간 형상이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걸 벗어나지 않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미야자키 작품들이 너무 디테일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는데 그 상상 자체가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현이 되니까 그 정말 개구리와 이 요괴와 이 그 신과 뭐 인간과 뭐 이제 인간 아닌 것들이 다 같이 너무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게 단지 상상이 아니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데서 오는 그 묘한 그 감정이 있으면서 네. 저런 이제 시공간 속에 살면 당연히 그 인간의 신체나 그 신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이 살겠구나.
그게 너무 잘 구현된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좀 저는 좋았고, 그다음에 그 유바바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오물신이 오는데도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손님은 받는다. 그리고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냄새가 너무 나니까 세인이 이제 물에 코를 막으니까 그건 너 무례한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손님 아직 이게 안 가셨다. 그 지금 뭐 안 하는 그래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 유바바도 악인이 절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는 너무 완벽하게 일을 해내고 또 철칙이 있고, 네, 그러니까 원칙이 그런 원칙이 딱,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에 자꾸 그 하쿠가 너무 조심스럽게 이제 센을 뭘 먹이고 뭐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이러길래 저는 그 온천장에 들어가면 이제 센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바바가 이제 센을 만나면 죽일 줄 알았거든요. 치히로를 만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문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신이 들어오면 받듯이 이제 치히로도 오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네가 여기서 일자리를 찾으면 네가 이 세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서 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건 계약서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실은 오바마가 그거를 내가 계약서를 못 쓰게 하겠어. 이래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할 것만 같은데도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절대적으로 또 거기에서 뭐 완전한 권력자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되게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의 묘사가, 그 세계관이 너무 생각할 게 조금 많았다는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그렇죠. 이 지금 상위법이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상위법이. 아까 그 경계라고 하는 그 물의 영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최상위 영역인 것 같고, 모든 것이 거기로 이제 기차가 달리니까요. 유바바를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위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는 거를 보고 간다. 이게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말을 듣는 미야자키 세계에, 그게 지금 우리한테 안 맞는 시대일 수도 있고, 너무 깝깝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너무 이 질서에 눌리니까. 그런데 그 상위법이 인간을 이제 넘어서 있는 게 만물 생명교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랑 지금 떠오르는데, 이 작품에도 시간이라는 게 흐릅니다. 시간. 이게 제가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해가 뜨고 지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가 노을의 무서움을 한번 맛봤잖아요. 토토로에. 이게 해가 진다는 거야. 아찌랑 우리가 한번 경험했는데, 여기도 해가 지고 뜬다는 거에 그 리듬이 있고, 근데 이거 한때는 왕복이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세계도 지금 무엇에 영향을 그러니까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같은 모습으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도 지금 서서히 저편의 어떤 것과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변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때는 와본 적이 있겠죠, 여기가. 근데 최근에 안 온다든지, 한때는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든지, 그런 폐허의 이미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이 법칙의 세계조차도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존재하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또 조정되고 있고 변해간다는 거를 저는 느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해가 지고 뜬다는 거를, 근데 여기가 이제 반대로 돼 있죠, 장치가. 밤놀이를 쉬어야 되니까 이게 바뀌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재미가 있지만, 일단 리듬과 진행 자체가 있는 세계가 아닐까. 네. 정태적이지 않다. 제영쌤 말씀을 못하면. 저는 또 그 가오나 씨가 왜 나중에 그 센이 이제 막 뭐라고 해서 막 나갈 때 유인겸 이렇게 갖고 나갈 때 계속 먹던 걸 토해내잖아요. 저는 네네. 그 경단 장면도 먹어. 되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그 이제 엄마 아빠가 돼지로 이제 변하는 거기에서 이거 먹는 거가 진짜 좀 인상 깊었었는데, 그 가오나시 때 그게 또 절정에 달하는데, 또 가오나시는 또 이게 토를 끝내 다 이렇게 해버리는 그 장면도 좀 저는 되게 인상 네네. 깊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경단을 누가 줬냐면은 오물신이 줬고, 오물신은 너무 많이 들어가야지. 오물신도 역시 과식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과식을 한 건 아닌데 과식이 됐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데
그거를 얘가 토하게 했지 않습니까? 음. 같은 모티프인 거예요. 그 음. 토한 신이 경단을 준 걸로 하쿠가 토하고 가오나 씨가 토하고 하쿠 안에서 뭐가 나오고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경단과 오물신의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먹음의 역순을 밟는 게 지금 여기는 치유하는 걸로 들어와 있어서 의미가 있고 이게 많이 먹은 자 중에 그 하나 빠졌다는 게 지금 됐네요. 그 오물신도 많이 많이 그렇다. 드시고. 예. 선생님 기차가 왕복이었을 때는 신도 이 기차를 탔을 수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그 가마지 이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게 얘가 영원히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토토로에서도 알 수 있고 신이 지금 그 지난주에 모노노케 히메지만 멧돼지인데 그 현자가 성성이가 되기도 하고 멧돼지가 재앙신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야자키 하야가 인터뷰에서 신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슴신이 죽고 이건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서 신을 형태적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바바가 너 그러면 돼지로 만들 거야. 뭐 수술한다. 이런 그러니까 변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가마지가 지금 40년 동안 거기 묶여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돌아다닌 거죠. 그런 걸로 보면 이 신들조차도 그 신은 기차를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배 타셨잖아요. 신 탈 수 있습니다. 탈 수 있고 근데 아마 등급과 위계의 문제가 있고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고 신들의 세계는 지금 이편 우리가 있는 여기라고 설정 여기 일하시다가 이제 거기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이런 거니까 수정 선생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배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백그라운드를 온천장으로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 과거 일본에서 온천장은 그 매춘으로도 되게 유명했 네네네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년 만화에 왜 배경을 미야자키 온천장으로 네네네. 세팅했는지 그리고 이 접대객들을 보면은 전부 다 여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네네네. 손님을 보면은 신들도 대부분이 남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아, 그런 질문을 이제 그 이제 묻게 되겠죠.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아니 이게 부모는 돼지로 돼서 애를 어디 육아에 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이제 미야자키 하야 이게 여러 가지 계기가 왔는데 일단 권 선생님의 그 질문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발상은 이거였다고 미야자키 하야가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그 온천 축제 같은 거 보시면서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결합돼 가지고 이게 나온 것이기는 한데 뭐 이게 시대상을 방영했다기보다 여러 가지로 이 현대 사회의 이 지친 그다음에 돼지 이 아버지의 그 욕망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현실을 구현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일본의 온천 문화를 이렇게 반영한 거는 반영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린 거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애들 보는 장면에 이게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서 그 남녀 혼탕 이런 거 안 만들었다고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담배를 핀다든지 밤들이 논이다든지 이게 우리가 일찍 자라 권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너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초등학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여기에서 오른 쌤의 질문에 이제 불충분한 답이 되겠습니다만 어른의 것과 아이의 것이 어떤 지점에서는 같은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를 좀 가지고 와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애의 문제고 이거는 어른의 문제고 이렇게 지금 문제 설정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는 권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이제 어른인데 아니야 나도 쌤처럼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것처럼 요 선에서 이 메시지의 보편성 같은 거를 만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해봅니다. 근데 요 뭐 많이 말씀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논쟁 있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 온천을 본따셨어 이래가지고 저기 그 에히메현의 무슨 온천장, 대만의 어떤 온천장 막 그래서 어느 게 진짜를 밝혀달라 해서 아 그게 이런 것도 하시긴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남자 그 일하는 분들이 다 개구리 같이 생기고 네. 여자는 다 민달팽이다. 근데 어느 날 앉아 있는데 그 장례식에 가셨는데 온 상에서 남자들이 다 개구리같이 보이셨대요. 그래서 그냥 남자 어른은 개구리인가 보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자들을 봤는데 다 그런 민달팽이 의미에서도 같아가지고. 그렇고 물이 많은 곳이 이 목욕탕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화되는 이미지잖아요. 이 네네. 목욕탕에 가면 뭔가 광의 신네 그것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하쿠도 강에서 네네네. 작은 강이 광의 신. 네네네. 그랬고 그 오문신도 원래는 이제 강의 신이었고 네. 그리고 그 비가 오는 날 이 가오나 씨가 들어오잖아요. 그날 그 린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비 오면 바다가 된다고 네네네. 얘기하기도 했고 그 온천장 앞에 꽃이 엄청 만발했잖아요. 옆엔 돼지 그 축사가 있는데 여기는 꽃이 막 만발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뭔가 이 물과 생명력과 이런 것이랑 또 연결됐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게 또 치유랑 이렇게 연결해서 네네. 생각해 볼 수 네.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물의 이미지 많이 쓰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하늘도 엄청 많이 쓴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 천공의 성 라퓨타도 어마무시한 하늘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날고 저렇게 날고 하는 그 지금 제가 라퓨타 같네요. 하늘이 제일 많이 나온 라퓨타가 비행기도 제일 많이 나온 작품이고 종류별로. 그런데 하늘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그 정도의 액션은 아니지만 비가 온다거나 그 하루의 일기에 따라서는 하늘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하늘과 물의 이미지를 또 이렇게 겹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현 쌤 말씀하신 거 저는 뭐 다 그 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일단 물이라고 하는 게 치유이고 그다음에 기억의 회복 이런 이미지 같이 가니까 치유된다는 거는 기억한다는 거고 그 기억한다는 게 나의 뭐 트라우마를 알게 돼서 이거라기보다 이렇게 켜켜이 내가 다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부분적 환기가 세게 이렇게 오는 그런 치유의 이미지죠. 치유 이미지. 우리가 뭐 흉터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엄마가, 이게, 이것도 클리셰인데, 갔다 들어간 자의 시간과 밖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며칠 동안 벌어진 일일까요? 현실에서는? 이런 퀴즈가 가능합니다. 엄마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되게 긴 하루가 될 거야. 이 앞부분에. 그런 말을 하시죠. 그래서 아마 하루인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긴 했는데 나오면 또 막 낙엽이 흘러 있잖아요. 이래서 며칠 갔나? 어쨌든 여기서 끝나 있지만 그 엄마가 아까 저는 기현쌤 해석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을 꽂으면 살아나 이거 이제 메타포로도 좋고 이것도 더 재밌지 않으세요? 엄마는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입에서 나올지 우린 몰라요. 오늘 하루가 길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소위 말하는 깨달음, 이해, 그 빛나는 것이 훌륭한 사람에게서부터 오지 않고 뜨문 나를 선생님 말씀하신 복선처럼 나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좋고 뭐 멋진 장치죠. 오늘 하루가 길 거야. 근데 그 물이 네네네. 그 이제 얘가 다시 그 엄마 아빠가 돼지가 된 다음에 도망을 갈 때 그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 개구리 입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차올라서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서 얘가 투명해지기 네네네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이 이제 차면은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이제 분리가 돼서 경계가 되는 느낌이기는 한데 네네. 거기에서는 특별히 뭐 치유라는 네네네. 거기는 이거 어떨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데, 뭐 치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기억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성숙일 수도 있고, 어떤 이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속한 이 아버지 차 안에서의 아주 협소한 세계보다는 이제 그런 장치, 그 개구리가 물 뱉기 전에 올라가는 길에 개구리 잎 밑으로 이끼가 막 껴있잖아요.
아, 저기서 뭐가 일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죠. 돌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게 그렇게 건너가는데 별로 안 걸렸는데 물이 그냥 확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인 거리라는, 그러니까 인식의 거리? 뭐 아니면 경계의 거리 이러니까 그렇게 있고 그런 게 되게 장치가 되고 혜영 말씀에 더 덧붙이면 신들이 이제 그 길을 배를 타고 건너오죠. 네. 건너오니까 양쪽 모두에게 어떤 경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야자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가 오면 바닷쯤은 생기는 세계. 이게 일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겁나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아니 제가 재난이 많은데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다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금방 비가 오고 금방 말라지고 뭐 이런 일기에 대한 이런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물의 이미지 되게 많이 쓴 작품이네요. 불보다는 더 쓴 것 같습니다. 불은 가마지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고. 불을 가장 많이 쓴 게 나우시카인가? 아니네요. 아니네요. 지난주네, 지난주. 모노노케죠. 그게 불로 하는 거니까. 네, 재영쌤? 네. 그건 딴 건 아니었고, 이번에 보면서 그 기차 탈 때 묘사됐던 그 풍경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밖에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대형 스크린 못 봐가지고, 영화관에서 봤으면 진짜 감동이었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여기 있다는 게 뭘까, 이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 구간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딱 네. 역만 있고, 제가 네. 그게 다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기억하는 그 몇 개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역만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게 네. 묘사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근데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반드시 저기 어떤 세계나 마을이나 동네가 있다는 걸 상상하게 해주잖아요. 너무 근데, 좋죠.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집 온천장도 하나의 동네이자 세계이고 마을이듯이, 여기에도 누가 내린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도 또 온천장과 같은 혹은 네. 다른 어떤 또 세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상상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역하고 역 사이에 이제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동네를 가면 또 그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여기 있다는 건 거기에 어떤 생명체나 어떤 공동체가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뒤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무런 다 묘사는 그릴 안 돼 필요가 있어서, 없는 거예요. 예, 상상도 되는데 또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이게 그래서 참, 너무 예. 신기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런데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고 그리고 거기에 거기가 좋아서 가야 된다는 지금 이런 설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고 있다는 거를 알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이 너무 재밌네요. 이 기차는 어디서 오는 거든 막 한도 끝도 없이 기차가 지금 쌓여가고 가능하다. 그 유바바가 애가 있다는 게 제가 뭔 짓이야 이게 이 할머니들이 이거 이제 알아봤어 진짜 뭐 제가 이러면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역사 이론인데 이 세계가 가만히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를 그 보호가 그 키를 갖고 있습니다. 걔가 너 설 수 있었어? 너 혼자 걸어? 그러니까 움직이고 얘도 지금 엄마 너무 재밌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도 유바바 온천장도 나름의 진화가 있고 그 보호가 가게 될 때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어딘가에서 기차 공장이 있어가지고 뭐 새로운 기차가 다시 이렇게 길이 깔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6번째 정거장이 끝 정거장 아니었잖아요. 진짜 기차가 더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던데 쟤는 어디까지 갈 건가 막 기차 자체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그래서 재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이게 정확히 어디 있냐면 인간의 대지에 있습니다. 밤에 야간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불빛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거 밤에 40년대 비행기 조종사가 뭐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땅이 이게 사막 이런데 근데 저기서 지금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불빛이 있을 거라는 거를 내가 이제 지도책에서 그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깜깜한 밤을 날 수 있다가 있고, 정말 있으면 저기 누가 있을까를 이게 여러분 우리 꼭 읽어볼까요? 생텍쥐베리의 인간에 대해 정말로 막 눈물 나는 장면이죠. 나를 날게 하는 힘은 불빛 하나라고. 근데 거기 누가 있을지 모르죠. 갈 일도. 요거 그 유튜브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생떼쥐페리 따라가지고 비행하신 거 있거든요. 그래서 막 비행기 안에서 막 식사하시고 아 역시 맛있다 드든지 막 사막에서 아 이게 생떼쥐페리가 본 그거구나 감탄하시는 게 있는데 드림 컴트루 거기서 날아보고 싶었다는데 2번 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힘드셔가지고. 근데 그거 너무 좋죠. 우린 당신이 재영쌤이 어떤 쌤인지 몰라도 돼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를 이 역 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전체가 뭐 네네. 그 대합실이 선생님 나오는 게 왜 대합실을 그렸나 하는 생각이 그 처음에 대합실 들어가기 전과 이후의 장면에서 대합실이라는 게 되게 뜬금없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왜 저런 장면을 넣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대합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기차하고 오늘 막 얘기하면서 느낀 거 생각을 해보면은 대합실이라고 하는 게 기차가 오고 가는 걸 기다리는 공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보면은 그 치히로의 가족이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떠난 건 아니지만 그 대합실을 네. 지나쳐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기차를 타지는 않았지만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나 하는 거랑 그 기차를 보면서 그 치히로가 거기 들어가서 기차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되게 기대를 하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기차 소리가 들려 이러고 그리고 그 이제 쌩과 그 린이 이제 그 난간에서 이제 누워서 보면서 그 린도 좋죠, 그것도. 바깥을 보면서 나 언젠간 여기를 떠날 떠날 거야라고 거야. 이야기를 하고 그때 기차 소리가 들리고 이제 센도 기차를 타고 그 하쿠 그 대신 사과를 하러 이제 떠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이제 막 겹쳐서 그 대합실하고 그 기차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모찌롱 맞네, 요거 그 그치. 대합실에 그 창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이제 지도죠, 지도. 그러니까 어디 간다 이런 게 있는 거여서 저는 진쌤 말씀이 뭐 과연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떠오르네요. 가마지 할아범은 다니다가 여기 이제 머무시겠죠, 이 할아범도. 근데 리는 여기서 이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천장이라는 게 영구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제 제가 토토로에서도 구멍이 여러 개 열려 있다. 우리 이 얘기를 쌤들과 제가 나누고 싶었는데요. 여기도 어떤 지점도 이제 그래서 불안하고 긴장감을 주고 죽음이 있고 요까지를 해석을 해본 토토로였지만 이 어떤 쉼과 어떤 노동도 이 다 경유지라는 거를 온천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장치고 수평 공간을 어마무시하게 쓴 거죠, 요거는. 근데 하울은 이제 점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이제 뭐, 타임 슬립 하듯이 공간을 슬립하고 있으니까 좀 다르지만, 높이로도 넓이로도 되게 지금 야심을 크게 부여하고, 자, 또 환기해볼까요? 나우시카보다 지금 스케일을, 작화 수준에서는 그렇죠. 훨씬 더 폭발적으로 가로든 오르님 안녕.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세로든 이게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이제 열려간다는 이미지. 그 다음에 소리. 그리고 음악이 이제 또 테마로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게 약간 좀 슬프죠 좀 저럴까 안타깝기도 하고 시간의 느낌이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이 되게 유한한 그거 린 언니 다시 못 만나요. 네, 하쿠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쿠는 만나게 된다. 대신 어떤 얼굴일지는 모르죠. 요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이 경험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해석에서는 당신이 설명하시기로는 요 머리끈은 약속이다. 약속 아마 이거를 떠올리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린 언니를 다시 만나야 돼 이게 아니고 그 경험이 나에게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되게 마지막에 모두 그리고 막 나와가지고 막 잘 가 하잖아요. 아니 안 슬퍼 이런 생각도 좀 하다가 뭐 슬프겠어 사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많은 역을 이렇게 갈 수 있고 갔다 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머무르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오켄세. 그리고 선생님 아니, 여기서 트루 러브라고 하니까 무슨 새로운 러브가 진정한 사랑보다 훨씬 좋네요. 트루 러브. 네, 우리 가끔 우리끼리 글 쓸 때 그런 거 넣을까요? 이런 주로보다 우리 개념으로 대상 그러니까 그 가마지 얘기도 해야 되는데 가마지를 보면 아 대단하시다. 손이 10개라도 부족하다가 먼지를 거기 나오지 않아요? 를 진짜 그리셨구나. 손이 10개이고 싶은 마음을 대변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2개였으면 좋겠다. 찢어진다. 이런 것도 막 쌍둥이로 찍고 대단하시다 이런데 그 가마지가 손이죠. 발로 꼬고 막 지쳐가지고 그런데 가마지 되게 로맨티스트. 사랑이야 막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응원하시죠. 응원하시고 그리고 뭐 간호하고 이 애들에게 뭐 하여튼 되게 중요한 큐피트가 강아지다. 그런데 그 큐피트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근면했던 그리고 엔진을 다루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도 되게 좋았어요. 전 강아지도 담배를 지금 그러니까 그 온천장은 담배를 다 담배를 애들한테 참 좋은 적이야. 뭐 그런데 강아지 또 담배 보셨어요? 강아지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나가지고 막 꽁초 장초가 막 돌아다니고 막 린이 지저분하다고 글은 내놓으라고 했잖아. 아니 이런 대사를 깨알같이 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불이 되게 안 빤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근데 뭐 할아버지고 뭐 근데 그 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나 이러잖아. 그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 치히로의 세계 아까 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부모가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만큼의 비중으로 지금 많은 어른들과 많은 사물과 많은 존재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거쳐간다고 실제로 그러고 있는데 뭐 저만 해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 이게 뭐 사라지지 않고 그렇죠. 보통 이자 관계로 다 하는 데니까요. 이 트루 러브에 그래서 많이 그리고 트루 러브도 그 보호랑 그 까마귀를 세트로 지금 날아다녀서 불만 있지가 않고 이것도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그 둘리의 버금가는 다문화 가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는 그것도 되게 좋고 다음 주도 저주 많이 하게 되겠네요. 왜 저주가 풀리지 않는가? 다음 주 숙제 퀴즈입니다. 저주는 그래서 나쁜 게 아니니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라퓨타 때문에 아니야. 라퓨타 때문에 우리 만났어. 그 아시타카가 나고신을 만나서 그 때문에 내가 너한테 왔잖아. 저주는 조건인 거지. 그게 우리를 뭘 못하게 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사랑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나는 이게 없어. 저걸 하고 싶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당신 앞에 놓인 모든 것이 조건으로 작용할 때에만 그래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한 달에 한 자연 그 무시무시한 미생물 혼자가 아니야. 이제 거기도 뒤에 나옵니다만 그리고 뭐 인류학 세미나도 하지만 풍요로울 때 아니라고. 조건에 움직여 나간다고 사람은. 있어야 뭐 이렇게 갖추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건 속에서 자기를 찾아내야 될 그 존재 모두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 있다고 미야자키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이를 먹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옥현쌤의 방식으로 오늘의 이 조건에서 내가 한번 가야 되고 매일 매일 치이로처럼
그 조건에서 자기를 인내와 출러브, 헌신 속에 자기를 밀어가야 되는 미션을 계속 하다 보면 많은 역을 지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1분을 남겨뒀네요. 할 말씀들이 많겠지만 10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아니 그래도 네네. 아쉬움이 너무 있지만 아쉬움이 네네네. 있지만 영화 더 보고 인내를 싶으시죠? 돌아가셔서. 헌신과 인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하고 다음 주에 네. 4월에 움직이는 성으로 다시 네네네. 만나는 걸 그렇게 할까요? 움직이는 성에서 만나요. 그 황야에서 만나요. 여기 이제 핵심 황야에서 만나요. 네, 안녕.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더욱더. 보영쌤 안녕. 네, 윤영쌤 안녕. 윤현쌤 잘 가요. 윤현쌤 안녕. 내가 자주 보자. 갔어? 갔어. 갔어. 윤아쌤 안녕. 네. 윤현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